최근 들어 팔레스타인 측의 로켓 공격과 테러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트럭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퍼져 또다시 이파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착촌 문제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의견차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실제적인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불러 시리아 폭격과 관련해 앞으로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스라엘 측은 경고를 일축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팔레스타인 측의 로켓 공격과 테러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간 23일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트럭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이 정착촌에 화염병을 던지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또다시 이팔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경찰이 현지 시간 23일 목요일 아침 동예루살렘 와디 알조즈에서 팔레스타인 트럭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경찰이 트럭 운전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며 그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또 운전자를 때리고 무릎으로 그의 배를 가격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3일 전 팔레스타인인이 그의 개인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차량 안에서 폭행을 촬영하던 아마드 씨 역시 밖으로 나가 싸움을 말려보지만 해당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해당 경찰에게 눈을 맞고 그곳에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공안부 장관 길라드 에르단은 해당 경찰관의 행동에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해당 경찰을 정직시킴으로써 옳은 일을 했다며 그러한 행동이 설 곳은 없으며 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소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체포된 이후에 가택연금으로 풀려났으며 경찰 내부조사부서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에는 베델 정착촌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17살 소년이 정착촌에서 화염병을 던지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다른 용의자 3명은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착촌에 화염병을 던진 17살 소년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총상을 입은 다른 3사람은 경상을 입고 지역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저녁 9시경 정착촌 인근에 도착했고 차량에서 내려 화염병을 던졌다고 밝혔으며 군은 이에 대응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헤브론에서는 화염병을 던진 용의자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8살 아이를 붙잡고 조사를 벌이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고발단체 브첼렘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촬영된 이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8살 아이를 둘러싸고 질문하는 모습과 함께 여러 집을 다니면서 용의자를 찾아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에 따르면 8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결국 부모에게로 돌려보냈고 지난 일요일 기럇 아르바 지역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목격해 조사를 벌였다고 이번 일에 대한 경위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브첼렘이 촬영한 이 영상에서 아이 뒤에 서 있던 군인의 총이 아이를 향하는 순간을 캡처해 이스라엘군이 8살짜리 팔레스타인 아이를 총으로 협박한 것처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영상을 촬영한 브첼렘은 이스라엘군을 자극해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주로 이스라엘 군인들의 서한 지구 내에서의 활동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미 대선 직전에 공개한 공화당의 정책 발표에서는 전통적인 대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해법인 두 국가 해법의 부정과 정착촌에 대한 합법성, 그리고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및 이란 핵협상 파기가 주요 사안들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정책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나 회담을 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착촌과 두 국가 해법에 관련해 의견차가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As far as settlements, I'd like to see you hold back on settlements for a little bit. We'll work something out, but I would like to see a deal be made. I think a deal will be made. So I'm looking at two-state and one-state, and I like the one that both parties like. I'm very happy with the one that both parties like. 이에 대해 현지 시간 22일 현지 언론 분석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행정부와 정착촌에 관련해 특별한 경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여전히 의견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채널2의 새로운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방문한 트럼프의 중동 특사 제이슨 그린블랏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서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의 정착촌 건설을 멈추고 1년에 건축할 수 있는 주택 수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이 요구를 거부했으며 서안지구 모든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26일 열린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에이펙에서 미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know this, after decades of simply talking about i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giving serious consideration to moving the American embassy from Tel Aviv to Jerusalem.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공평하고 정당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서안지구 테러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하마스 고위급 사령관이 신원미상의 사람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온라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24일 금요일 저녁 하마스의 고위급 사령관인 마젠 파콰가 가자지구에서 암살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는 마젠 파카가 제거당한 사건은 이스라엘에 의해 계획되고 자행되었다며 적들은 샤이드 암살 때와 동일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2년 파카는 버스 자살 폭탄 테러범을 보내 9명을 살해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의해 체포당한 바 있습니다. 그는 유죄 선고를 받고 9년형을 받았으나 2011년 이스라엘 군인 길라드 샬리트와 인질 교환으로 석방된 이후에 가자로 추방됐습니다. 특히 그는 2014년 가자 전쟁의 시발점이 된 이스라엘 10대 3명을 납치한 것에 대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이스라엘 공군기의 시리아 공습 작전 여파가 확산되며 이스라엘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미사일까지 동원한 충돌을 벌이면서 주변 시아파 국가들과 러시아, 이스라엘의 완충지대인 골란고원에 긴장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기 4대가 지난 17일 새벽 시리아 영공을 침범해 중부 도시 팔미라를 비롯한 시리아 여러 곳의 정부군 시설 및 헤즈볼라 호송 차량들을 폭격했고 이에 시리아군이 지대공 미사일로 응수하면서 양측 간의 군사 충돌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당시 시리아 반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리아군 방공부대 장교 1명이 숨졌고 헤즈볼라 지휘관 1명도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이 있은 뒤 러시아 측이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까지 초치해 시리아에 대한 공습 자제를 요구한 데 대해 필요할 경우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필요하고 가능할 경우 시리아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네타냐후는 러시아가 이스라엘군의 시리아 내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 매체는 러시아 외무부가 가리 코렌 주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시리아에 배치한 방공미사일을 이스라엘 공군기 격추에 이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주재 시리아 대사 바샤르 자파리는 이스라엘이 또다시 시리아 공습에 나설 경우 러시아가 시리아 배치 방공미사일 S-300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간 디벨트는 예전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의 시리아 목표물 공습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좋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헤즈볼라와 시리아 정부군 및 이란, 터키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불편한 동거가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아 폭격 이전인 지난 9일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고 이란의 시리아 사태 개입 저지 및 시리아 내 이스라엘군과 러시아군의 우발적인 충돌 방지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14년 당시 러시아가 헤즈볼라와 시리아 대통령 아라사드를 후원하며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일으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프랑스 한 관료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료는 당시 몇 주 동안 러시아가 헤즈볼라의 많은 규모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들을 하적했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헤즈볼라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는 시아파 연합 국가들이 결집하고 있고 또 이를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대리전으로 치러왔던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시아파 국가들을 비롯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안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협박을 하고 있는 헤즈볼라와 이란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서방의 러시아와 북한, 이란, 헤즈볼라, 하마스에 대한 경제 제재가 확고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반유대 공격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테러와 테러 선동, 협박 등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테러 실행 이전에 검거되어 유대인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들도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경찰의 팔레스타인 폭행 영상과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을 동반한 검문 영상이 팔레스타인들의 반이스라엘 감정에 기름을 붓게 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